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몸이 자꾸 무겁고 피곤하신가요? 살도 잘 안 빠지고 피부도 왠지 칙칙해 보이고. 혹시 이런 증상들 여러분도 겪고 계신가요? 사실 이 모든 게 우리 몸속 염증 수치와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은 우리 몸의 염증 수치가 올라가면 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걸 꼭 알아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어렵지 않아요. 챕터 1 염증 수치가 오른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염증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넘어져서 무릎이 빨갛게 부어오른 모습? 맞아요. 그것도 염증이에요. 하지만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만성 염증이랍니다. 우리 몸은 참 신기해요. 어디가 다치거나 병균이 침투하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요. 이건 사실 우리 몸을 지키려는 아주 고마운 방어 기전이에요. 문제는 이 염증 반응이 계속 유지될 때 생겨요. 실제로 서울대병원 내과 김현수 교수님의 연구팀이 2023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약 35%가 만성 염증 상태를 겪고 있다고 해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계시는 거죠. 그럼 왜 우리 몸의 염증 수치가 올라갈까요? 이유는 정말 다양해요. 불규칙한 생활 습관, 스트레스, 가공식품 섭취, 운동 부족, 수면 부족. 현대인이라면 피하기 어려운 것들이 다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배달 음식도 자주 먹고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면서 잠을 줄이잖아요.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우리 몸은 계속해서 비상 상태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염증 지표로는 CRPC 반응성 단백질라는 게 있어요. 건강검진에서 혈액 검사를 하실 때 이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통 정상 수치는 1.0mg/L 이하예요. 만약 이 수치가 3.0mg/L를 넘어가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다는 신호가 될 수 있어요. 부산의 한 직장인 이지연 씨 가명 38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지연 씨는 매일 야근에 시달리고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풀면서 체중이 10kg 가까이 증가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CRP 수치가 4.5mg/L로 나왔고 의사 선생님께서 염증 수치가 높으니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고 경고하셨대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그 이후 계속되는 피로감과 관절, 통증 때문에 결국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를 알면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챕터 2 몸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들. 염증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요. 문제는 이 신호들이 너무 흔한 증상이라서 대부분 그냥 넘기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건 만성 피로예요. 아, 요즘 일이 많아서 피곤한가 봐 하고 넘기기 쉽지만 충분히 쉬어도 계속 피곤하다면 이건 염증 때문일 수 있어요. 염증 물질들이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방해하거든요. 세브란스 병원 가정의학과 박민수 교수님 팀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 피로 환자의 약 70%에서 염증 수치 상승이 관찰됐다고 해요. 두 번째 신호는 체중 증가예요. 특별히 많이 먹지도 않는데 살이 찌고 다이어트를 해도 잘 안 빠지는 경험 있으시죠? 염증은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려요. 특히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지방이 더 쉽게 축적되게 만들어요. 서울에 사는 최민호 씨 가명 45세는 헬스장도 다니고 식단 조절도 했는데 6개월 동안 1kg도 안 빠졌어요. 알고 보니 만성 염증으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이 문제였죠. 염증 관리를 시작한 후 3개월 만에 7kg을 감량했고 이제야 제 몸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피부 문제예요. 여드름, 습진, 건성 같은 피부 질환들은 모두 염증과 관련이 깊어요. 서울대병원 피부과 연구팀이 2024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성인 여드름 환자의 80% 이상에서 혈중 염증 지표가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단순히 피부 표면의 문제가 아니라 몸 안에서 시작된 염증이 피부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번째 신호는 소화불량이에요.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배가 아프거나 변비와 설사가 반복된다면 이것도 장내 염증의 신호일 수 있어요. 우리 장은 면역세포의 70%가 모여있는 곳이에요. 장에 염증이 생기면 전신의 염증 수치도 함께 올라가게 돼요. 마지막으로 기분 변화도 주목해야 해요. 우울감, 불안감, 집중력 저하. 이런 증상들도 뇌의 염증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최근 연구들은 우울증 환자들에게서 염증 물질이 높게 검출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인천의 한 주부 정수진 씨 가명 42세는 원인 모를 우울감에 시달렸어요. 정신과 치료도 받았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았죠.
그러다 건강검진에서 높은 염증 수치를 발견했고 항염증 식단과 운동을 시작했어요. 3개월 후 우울감이 많이 개선됐고 정수진 씨는 몸과 마음이 정말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신호들을 무심코 지나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챕터 3 염증이 우리 몸을 어떻게 망가뜨릴까? 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염증 수치가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우리 몸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미리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가장 큰 문제는 심혈관 질환이에요. 만성 염증은 혈관벽을 손상시켜요. 염증 물질들이 혈관 내벽에 쌓이면서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결국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에서 10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를 보면 CRP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정상인에 비해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3배나 높았다고 해요. 대전의 김영수 씨 가명 52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김 씨는 어느 날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꼈어요. 응급실로 달려갔고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염증 수치가 매우 높다. 지금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셨대요. 그때부터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꿨고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두 번째는 당뇨병이에요. 염증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어요. 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5년 내 당뇨병 발생 위험이 2.5배 높았다고 해요. 세 번째는 치매예요. 네, 맞아요. 염증은 뇌에도 영향을 미쳐요. 만성 염증은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삼성서울병원 신경과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중년기에 염증 수치가 높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치매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았다고 해요. 네 번째는 암이에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만성 염증은 세포의 DNA를 손상시키고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요. 국립암센터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염증 지표가 높은 사람들은 대장암, 위암, 간암 등의 발생 위험이 높았다고 해요. 다섯 번째는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갑상선 질환 등. 이런 질환들은 모두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잘못 작동해서 생겨요. 만성 염증은 이런 면역 시스템의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어요. 부산의 이현주 씨 가명 35세는 어느 날부터 손가락 관절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심해졌죠. 병원에 가보니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평소 염증 관리를 잘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진행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대요. 마지막으로 노화 가속화도 빼놓을 수 없어요. 염증은 우리 몸의 세포를 빠르게 늙게 만들어요. 주름, 탈모, 체력 저하. 이런 것들이 나이보다 빨리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들으니 좀 무섭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챕터 4 염증 수치 낮추는 실전 방법.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걱정 마세요. 제가 실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식단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항염증 식단의 핵심은 간단해요. 가공식품은 줄이고 자연식품을 늘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이런 음식들이 좋아요. 등푸른 생선, 고등어, 삼치, 연어에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염증을 줄여줘요. 일주일에 2-3번 정도 드시면 좋아요. 견과류, 특히 호두와 아몬드도 훌륭해요. 하루 한 줌 정도면 충분해요. 올리브유도 좋은 선택이에요. 볶음 요리할 때 일반 식용유 대신 올리브유를 사용해보세요. 과일은 베리류가 최고예요.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이런 과일들에는 항산화 물질이 가득해요. 그리고 채소, 특히 녹색 잎채소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를 많이 드세요. 매 끼니 식사의 절반을 채소로 채우는 게 이상적이에요. 서울의 박지영 씨 가명 40세는 이런 식단을 6개월간 실천했어요. 아침엔 베리류와 견과류를 곁들인 그릭 요거트, 점심엔 연어 샐러드, 저녁엔 브로콜리와 닭가슴살. 처음엔 힘들었지만 한 달쯤 지나니까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대요. 건강검진 결과 CRP 수치가 3.8에서 1.2로 떨어졌고 체중도 8kg이나 감량했어요. 두 번째는 운동이에요. 운동은 정말 마법 같아요.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일주일에 150분의 중등도 운동만으로도 염증 수치가 크게 감소한다고 해요. 꼭 헬스장에 갈 필요는 없어요.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요가.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5일만 해보세요. 인천의 최동욱 씨 가명, 48세는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고 매일 아침 30분씩 빠르게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3개월 후엔 완전히 습관이 됐대요. 1년 후 검사에서 염증 수치도 정상으로 혈당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세 번째는 수면이에요. 하루 7, 8시간 숙면은 필수예요. 수면 중에 우리 몸은 염증 물질을 제거하고 회복해요. 잠이 부족하면 염증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요.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자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엔 피하세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만성 스트레스는 염증의 큰 원인이에요. 명상, 요가, 심호흡, 취미생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대구의 정민호 씨 가명, 43세는 매일 아침 10분 명상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잡념만 가득했는데 한 달쯤 지나니 마음이 차분해지는 게 느껴졌다고 해요. 3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됐대요. 다섯 번째는 금연과 절주예요. 담배와 과도한 음주는 염증의 주범이에요. 담배는 무조건 끊으세요. 술은 주 2회 이하, 한 번에 한두 잔 정도로 제한하세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챕터 5 오늘부터 시작하는 나의 변화.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이제 마지막 챕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다음 주부터 할게요. 다음 달부터 할게요. 이렇게 미루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작은 것부터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저녁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오늘 저녁 식사 때 채소를 한 접시 더 추가해보세요. 그냥 그것만 해도 시작이에요. 내일 아침엔 계단을 이용해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2층만 올라가도 좋아요. 점심엔 패스트푸드 대신 정갈한 한식 백반을 선택해보세요. 저녁엔 스마트폰을 침대에서 멀리 두고 30분 일찍 잠들어보세요.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큰 변화가 돼요. 경기도 수원의 한 회사원 김태현 씨 가명, 36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태현 씨는 염증 수치가 높다는 진단을 받고 처음엔 막막했대요.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첫 주엔 매일 물 2리터 마시기. 둘째 주엔 저녁 식사 후 20분 산책하기. 셋째 주엔 아침에 베리류 한 줌 먹기. 이렇게 하나씩 추가해 나갔어요. 6개월 후 김태현 씨의 변화는 놀라웠어요. 체중 12kg 감량, CRP 수치 4.2에서 0.8로 감소, 혈압과 혈당도 정상 범위로. 무엇보다 본인이 느끼는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졌대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가벼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어제 과식했다고 운동 못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조금씩이라도 건강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잊지 마세요. 1년에 한 번은 꼭 받으시고 염증 지표도 확인해 보세요. 숫자로 확인하면 동기부여도 되고 개선되는 걸 보면 뿌듯하거든요. 마지막으로 혼자 하기 힘들다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시작해 보세요. 함께하면 더 재미있고 서로 격려하면서 꾸준히 할 수 있어요. 부산의 이상훈 씨 가명, 44세와 부인 김미경 씨 가명, 42세는 부부가 함께 건강 챌린지를 시작했어요. 매주 토요일 아침엔 함께 등산, 평일엔 같이 샐러드 도시락 싸먹기, 자기 전엔 함께 스트레칭. 1년 후 두 분 모두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부부관계도 더 좋아졌대요. 여러분, 우리 몸은 정말 대단해요. 지금까지 염증으로 시달렸어도 제대로 관리하기 시작하면 놀랍게 회복돼요.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몸이 제대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의 시작점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고 건강하게 살 자격이 있어요.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응원할게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염증 수치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생각보다 심각하죠? 하지만 관리할 수 있다는 희망도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답변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여러분.